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교환여행 1945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근데 혼자 떠드는 게 아니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짚고 싶어요. 정말 솔직하게 이 섭외 기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꽤나 지독한 걸? 꽤나 지독하다. 왜냐면 한일의 젊은이들이 만나서 야 우리 역사 되게 슬프지. 야 니네는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게 없어? 서로가 이 감정으로 혹은 또 대화로 맞부딪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시도다. 맞아요. 그 리뷰 방송을 독일에서 온 다니엘 형과 한다. 리뷰 기획까지 꽤나 짓궂은 구석이 있네 생각했어요. 한일 관계가 둘이가 시간이 흘러도 이게 친해지기 어려운 구석이 있네. 그쵸. 이런 게 체감되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택시를 타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제가 한국말 하니까 놀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전형적인 대화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한국말 잘하시네. 어디서 왔어요? 했는데 독일에서 왔다. 독일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웠어요. 남자 기사를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der ist dem die ich liebe dich 그거 다 배웠다. 이제 약간 코스 메뉴처럼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디시 나와요. 독일은 과거에 많은 데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은 사과 안 했잖아요. 일본 놈들로 딱 가는 거예요. 일본 놈들.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또 독일 사람 입장에서 봤던 또 아마 조금 새로운 시각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드디어. 왜냐면은 옛날부터 독일에서 다크투어 다니는 그런 것들 있었거든요. 다크투어라 그래요, 그거? 다크투어. 네. 2차 대전 관련된 주요 스팟들 돌아다니면서 이를테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서 같이 구경하고 자기 생각들 교환하고 이런 거 옛날부터 독일에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그런 시도가 없었으니까 쉽지 않죠. 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살짝 예고를 드리자고 하면은 1부는 한국에 넘어와서 일본 친구들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가해 역사들을 서로 함께 보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2부는 반대로 우리 모두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입장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요. 그거를 한국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굉장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도발적일 수도 있는 기획이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데 약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일본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창구를 열어두고 만드신 것 같다. 머리 잘랐어. 일단 내가 머리털이 좀 많으면 너무 살쪄 보이니까. 출연자들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연수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맞아요. 후손이기도 네. 하고 각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일본에서 온 리호라는 친구는 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소수 의견을 갖고 자란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태혁이란 친구였나요? 제가 보기엔 제작진 분들께서 동시 통역도 담당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섭외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위기 많이 빠졌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본어를 고급으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상 언어를 하는 것과 역사를 짚어가면서 하는 소통법은 어휘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초반에 나와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 거. 일본인 친구들한테 이 한자 어떻게 읽으면 좋냐라고 물어봐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살짝 걱정이에요. 이런 좌충우돌, 촬영 자체에 조금 고생을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겠다. 약간 모양으로 그리자면 약간 삼각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이 이렇게 움직였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삼각형이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한국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도 일본 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태성이라는 친구 있어요. 공렬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 양국 그 언어 문화, 역사 전부 다 알고 있고 가는 스팟마다 그리고 하는 대화에 따라서 서로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약간 이런 모양이 계속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출연자분들은 서로도 좀 친해지고 또 조금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바다 수영도 나가고 장난도 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굳이 왜 내보내지? 역사 다큐에서. 근데 저는 이 부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어떤 교류하면서 결국 그런 깊은 대화까지 이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거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 가끔씩 격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본 학생 한 명 울기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자결했던 벙커에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이해 못하고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나이쯤이었으면은 양쪽에서 그런 얘기 했을 때는 더 격해지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연령층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아, 나한테 출연자 얘기 왔으면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저희 또래 촬영 중에는 오히려 방송적으로는 도파민 터지는 순간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화하다 박차고 나간다던가. 그러면. 오늘 촬영 거부한다던가. 맞아요. 이걸 제가 왜 가요? 이랬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지금 세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가능했겠다라는 맞아요. 부분은 분명히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 여행할 때였을 거예요. 네. 코타라는 네. 일본 친구가 65年にお金を払ったことに対してはどう思っているのか、あと日本は何回今まで韓国に取材してきたのかとか、そういう事実韓国人がどう思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気になった。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다가 내가 들어가서 대답해주고 싶다. 저도 모르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처럼. 이거 약간 축구 그 경기 관람하는 사람들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건 패스 그거 제대로 했었어야지라는 약간 따끔하면 진짜. 저도 지금 당장 일본 친구가 제 앞에서 그 얘기하면은 순간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고? 이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백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코타라는 친구가 그때 약간 그런 가해자 역사를 좀 처음으로 알았다는 부분이 그거는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僕は日本でその一紙条約とかもう詳しく勉強したことはなかったので、でも韓国人はおそらくみんなが知ってるような内容だったので、なんか知ってる人と知らない人そういう疎外感 저는 옛날에 어떤 영상 봤는데 그 일본 대학교 캠퍼스에서 근데 예를 들면 뭐 2차 대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하면은 대다수 학생들은 1920년대인가요? 1960년대였나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명문대학교 학생들. 명문대학교 학생들인데 거기서 변화를 줘야지 그거 왜 안 가르치냐고. 히틀러가 악마였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우리 쪽에서 굉장히 놀라운 너무 발언이거든요. 놀랐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 놀라운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무 학생한테 똑같은 얘기 시켜도 똑같이 다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일본이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아키오라는 친구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나는 일본에서 왜 태어났을까 약간 좀 현타가 왔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で日本に生まれたんだろう辛い生まれただけでもう生まれただけで怒られたり生まれただけで責任取ったり 그래서 여기서 아마 한국 분들 조금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독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되게 세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대전을 처음으로 저지른 국가로서 이 그림자가 최소한 100년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광복 80주년이잖아요. 독일이 그래도 나름 과거 청산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독일 사람으로서 해외 나가면 뭐 스페인이라든지 또 한국이라든지 항상 2차 대전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화살을 맞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키오라는 친구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생각했을 텐데 친구들이 이 친구들 공부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죠. 전 그리고 놀란 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된 것도 꽤 많았어요. 어떤 거 혹시 좀 새로우셨어요? 어쨌든 저도 관련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이것저것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에 네. 그렇게 동굴이 파져 있었고 저는 어릴 때 제주도 갔을 때 그런 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자폭 배들을 숨겨두기 위해서 수많은 동굴들이 해안가에 따라서 파져 있었고 네네. 심지어 알뜨르라는 지명도 처음 알았어요. 네네. 알뜨르 그 비행장에 위에서 나는 비행기가 발견 못하게 이렇게 맞아요. 풀수처럼 콘크리트 만들어서 안에 비행기 숨겨놓고 제주도가 그렇게까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뀌어 있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좀 놀라운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요? 저 거기 가봤어요.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 여러분 보시면 솔직히 여러분도 몰랐던 거 아는 거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몇 년 전에 갔거든요. 직접 가보시는 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정말 제주도에 완전히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제주도의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새로웠을 거예요. 네. 좀 보시면서 어때요? 다니엘 씨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삼척 거의 석탄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시켰던 그 장면들 좀 흥미롭게 봤었고 식민지 근대론에 관련된 토론이 이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안 부시고 예를 들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잖아. 어쨌든 니네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먹고 있으니까 일본이 너희들의 근대화에 뭐 이바지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 같아? 여기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늘 나오는 주제지만 경제적으로 개발시킨 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런 토론들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은
너무 날카롭고 그쵸. 맥을 뚫는 굉장히 훌륭한 질문들이 있어요. 맞아요. 전 그래서 사실 사전 인터뷰할 때 작가님한테 솔직하게 물었어요. 여기서 학생들하는 질문 제작진이 준 거예요? 진짜 대화하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 친구들이 실제 대화하다 다 나온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대화론 얘기 나누는 것도 네. 방송이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얘기할 수 없었겠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을 거고요. 심지어 그 부분에서는 리호였나요? 나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국이 감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일본 친구들이 해주기도 하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들이 많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학생들이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니까 되게 놀라우는 순간들도 조금 소름 돋는 순간들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부에도 몇 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렇죠. 히로시마에서 한 장면,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한 장면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본형 건물, 그 당시에 있었던 맞아요. 전쟁 막바지에 총사령부처럼 쓰였던 네. 대본형 건물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네. 히로시마의 분들이 나서서 이거는 절대 반대한다.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왔던 시절에 그 건물을 다시 복원한다는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네. 우리는 전쟁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게 히로시마 내부의 목소리였고 실제로 그 투표 덕분에 건물이 복원이 안 됐어요. 네. 그 터만 남아있더라고요. 네. 우리도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핵폭탄이 투하돼서 수많은 민간인분들이 희생당하셨고 그로 인해 일본 민간 차원에서 얼마나 아픔이 길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대물림되고 있는지 인류적으로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폭탄 투하가 있었기에 우리가 광복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히로시마라는 곳을 내가 굳이 관광을 가야 되나? 라고 느끼는 한국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학생들이 나중에 눈을 감고 추모하는 장면이 있어요. 苦しみを持って水を干してただろうなっていうのを思って結構胸が痛くなるとともに 같이 추모하는 장면은 저한테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그 병참 기지를 썼던 벙커 이렇게 투어를 할 때 네. 저는 어릴 때 오키나와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 친구들이 갔던 똑같은 곳을 봤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왜 이게 참 마음이 그렇지? 했는데 똑같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 현장에 마지막 남았던 병사들이 수류탄으로 패전을 앞두고 자결을 했던 네. 그 벙커에 수류탄 폭탄 흔적이 그때 남아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일본 학생 친구들은 여기는 진짜 추모의 공간이기 때문에 안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한국 학생들은 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지? 왜 지금 아니 일본군이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켰다 패전을 해서 그렇죠. 세상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건데 왜 그거를 우리가 슬퍼해 줘야 되지?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까지 담겼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어요. 그런 선택을 한 게 과연 책임감만 작용했을까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군인의 희생을 내가 이렇게까지 공감해야 하나? 막 근데 오키나와가 전쟁 막바지 최전선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분들, 굉장히 나이가 어렸고 수많은 분들이 그 당시 정부에게 너무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 세뇌당하다시피 해서 미군에게 항복할 경우에 너 이런 끔찍한 취급을 당해 라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투항 안 하고 숨어있다가 오히려 사살당하기도 맞아요. 하고 일본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서 일본의 민간인분들이 피해를 본 건데 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래 일제강점기인 만큼 너희들 슬펐겠구나 라고 이해해 줘야 되나? 라는 의문은 한국인 개인으로서는 여전히 갖고 있기도 네. 하지만 그것만 넘어서고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결국 한국도 일본 민간인도 그 정부에 의해서 피해받는 게 꽤 많구나. 그렇죠. 리더급의 오판으로 인하여. 아키오의 마음을 좀 독일 사람 입장에서 한번 좀 이해하려고 했는데 참전했던 사람들은 결국 아마 끌려갔을 거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 좀 떠오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24년생이셨거든요. 2차 대전 발발했을 땐 15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끌려가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어떤 얘기냐면은 전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좀 열악한 성격이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기차를 못 탔어요. 근데 그 기차는 폭격 당해서 그 다른 군인들 전부 다 이제 결국 사망했거든요. 네네. 할아버지 거의 아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라는 그 젊은 군인이 과연 거기 나가고 싶어 했을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가해자 국가 군인으로서 이제 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거 조금 이해하면서 반응 100% 이해 갔어요. 전쟁이라는 비극은 결국 계속 새로운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냥 악순환이라는 거. 독일군들이 예를 들면 이제 수많은 그런 지뢰탄들 묻어내는데 모든 지뢰 이제 다시 철거해야 되는데 독일 10대 어린 아이들을
그거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결국 희생됐었고 계속 비극이 또 새로운 비극을 만들고 이런 순환이 정말 끝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다큐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소통을 하는 20대 친구들에게 좀 안쓰러운 마음도 계속 들었고요. 맞아요. 중간에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윗세대에서 끝냈어야 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굉장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오히려 기성세대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좀 슬프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약간 뭔가 넘긴 느낌. 야, 너희라도 어떻게 해봐 한 느낌이고, 사실 지금 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힘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지금 어른들이잖아요. 그쵸. 그게 정치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뭐 감정이 됐든 애매하게 매듭을 못 짓고 우리 세대에서 이거를 점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야, 이거 어려워, 예민해, 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네. 훈수 두고 싶어진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세대가 화답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 아닐까. 그걸 우리가 못했고 우리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후대에 보면서 니네가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반대로 이 친구들을 보면서 희망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격한 감정들이 있는데도 이런 격한 토론하다가 또 같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같이 놀면서도 친해지고 공감대를 만들면서 새로운 이야기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2주 동안 같이 여행했을 뿐인데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 여기서 어떤 뭐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떤 베이스를 잘 형성된 것 같고 계속 그런 대화, 그런 소통 이어가고 함으로써 좀 더 이 양국이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저한테 살짝 보였어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우리 현 주소다. 네. 한일 양국의 현재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아 그래,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알게 됐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을 서로 더 알아가야 되고 그쵸.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알려줘야 되는가. 저는 논의의 시발점으로서는 2025년에 굉장히 특별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환여행 1945라는 다큐멘터리에 관해서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후속 작품에 더 있으면 좋겠는지 나눠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화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럼요. 역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이런 거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질문점들, 아쉬운 점들을 다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란 마음으로 작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보시고요. 친구들과 좋은 대화, 건설적인 대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편이나 3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자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후속 작품에서 MC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승국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